대장님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달인가 그 유엔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프로모션 할 때 그때 뵙고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그 스포츠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대사님의 공연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하면 국내적으로 국제 행사는 많이 합니다. 올림픽도 했고, 뭐 단일 게임도 했고, 뭐 평창도 했고, 광주도 했고, 부산도 했고, 뭐 서울 다 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국제 행사 이벤트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연관돼서 국제 스포츠와 연관된 마이스 산업하고는 연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해외 근무하실 때 봤었던 국제도시의 마이스 산업,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NBA 같은 경우는 극히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경험담이 있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5년 만에 서울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오셔서 그 좋은 행사를 해주셨는데 그게 벌써 5년이 지나갔다는 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에서 특히 그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 뭐 그냥 프로 스포츠에서도 예를 들면 뭐 NBA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라든지 이런 게 열리게 되면 그 경기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볼거리를 준비하고 전시회 그다음에 관련되는 회의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온 그 참가자들 그리고 시민들 다 이렇게 함께 그 즐기는 그런 이제 축제의 어떤 장을 마련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는 행사는 뭐 스포츠 경기를 하면 그거 하고 전시는 따로 하고 뭐 이 어떤 공연을 하면 공연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연계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그걸 연계해서 그 도시에 도착해서부터 경기를 보고 떠날 때까지 내가 정말 이 즐기고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도록 이 협업하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그다음에 실행하고 떠날 때까지 그리고 떠난 다음에도 그 깊은 인상을 줘서 다시 또 그 도시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속담의 유명한 말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첫인상은 첫 번째에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처음 방문한 도시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을 총체적으로 해서 실행을 해서 그 매력적인 그런 그 도시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 말씀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첫 인상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중앙부처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얼마 들어갔느냐, 대회 사고는 없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졌지, 이걸 풀어서 전체부터 대사님 말씀처럼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또는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을 주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유엔에 계실 때 반기문 총장이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행사할 때 그때 IOC 토마스 파워 IOC 위원장하고 총장님하고 그때 광주 유도에 이제 프로모션 할 때 계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유엔하고 IOC 차원에서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스포츠 정신을 보고 그 스포츠가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셨던 감은 어떤 것이 포인트를 두고 하셨는지요? 그 유엔이 지향하는 이상,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평화, 개발, 인권 존중입니다. 근데 그 유엔이 이상과 그 올림픽 무브먼트, 그러니까 올림피즘이라고 하죠. 그 추구하는 이상이 거의 완전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피즘은 우선 그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스포츠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두 정신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엔하고 IOC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 다음에 IOC가 지향하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개발 지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추진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재임하신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우선 IOC가 유엔의 퍼머넌트 observer 자격을 획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년 4월 26일을 International Day for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해서 그 스포츠와 체육의 날을 지정을 해서 유엔과 IOC가 공동 행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림픽이 열리는 매 2년이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러면 그 올림픽 열리는 기간 동안에 모든 분쟁을 중재하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트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트루스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예는 그 유엔이 하고 있는 대개 이제 세계에서 소외받고 그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거에 IOC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IOC가 동참하기 위해서 난민 재단을 만들어서 리오 올림픽 때는 처음으로 난민 선수 팀을 만들어서 참가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촌에 그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할 일이 없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많은데 그 여가 시간에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용품, 뭐 장비, 그리고 그 체육 지도자를 보내서 그 난민 그 촌에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유엔하고 IOC가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IOC가 그 그냥 엘리트 스포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 특히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만큼 그 생각을 하고 도와준다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IOC로 볼 때는 사회 공헌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유엔을 통해서 하고, 또 유엔은 그 IOC하고 같이 함으로써 그 그러니까 정치, 이념, 종교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장이 열리는 거를 활용을 해서 좀 정치적인 이견이 다른 사람들도 거긴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장에서 또 상호 이해도 늘리고 그걸 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또 정치 문제도 풀어가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 좋은 예가 이제 그 미중 수교할 때 핑퐁 외교가 있었고, 또 평창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와서 또 이제 미북 대와 남북 대와 물꼬가 튄 예도 있었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정치에 물들지 않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정치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의 기능이 되는 거죠. 스포츠 앞에서는 이념의 차이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IOC가 그 2032년도 서울 평양 올림픽에 할 때 그 사전 질서를 보면, 퀘스천에어를 보면은 그게 항목이 하나가 난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뭔지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민. 인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총장님, 반기문 총장님 모시고 계실 때 유엔과 IOC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IOC의 이념인 또 유엔 이념이기도 한 이 인권, 난민 정신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각인이 돼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 큰 아주 마이스 산업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88년 서울올림픽을 한 뒤로 대한민국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그러한 산업 구조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국격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올림픽 정신이고 유엔 정신에 기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 스포츠가 갖는 펀더멘탈, 스포츠가 갖는 펀더멘탈을 각 참가하는 도시나 개최하는 도시, 개최하는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스며들게 할까 한 것들을 좀 경험 삼아서 지금까지 경험담을 해줘 말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제가 직접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스포츠 경험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유엔에 있는 동안에 이제 IOC하고 많은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난민촌도 방문을 했었지만 또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못 사는 나라의 청소년 그 다음에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서 IOC가 돈을 내서 스포츠 훈련 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비아에 하나 만들었었고 헤이티에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걸 개소식을 할 때 유엔 반총장님도 가시고 바하 위원장도 가고 또 유엔 대표단 그다음에 IOC 위원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시설이 엘리트 선수들이 쓰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도 쓰게 해서 스포츠도 즐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정치 이념 인종 이런 그런 국경의 차이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 팀워크 이런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어떤 공정하게 게임을 한 그러니까 그리고 정해진 룰을 따르게 하는 그런 정신을 아주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통해서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유엔도 지원을 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문제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게 초기에는 좋은데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주변 국가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을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배양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회 원조를 하면 늘 토론하는 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또 워낙 독에 물이 없으면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주려면 그러니까 고기를 계속 줄 수는 없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국가가 스스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 주는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보다 그 환경이나 조건이 나쁜 국가들을 도와줄 때 지금 아무래도 저희 스포츠 수준이 높으니까 뭐 이제 코치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그쪽에 트레이너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너를 트레인 시켜주는.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최근에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현재 뭐 컴퓨터 시대를 지나는 4차 산업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5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거의 왔거든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혁명을 한 지가 한 4, 50년밖에 안 됐는데 3차, 4차, 5차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는 하나가 그야말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된 지구촌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 구조를 올리고 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인데 이랬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마이스 산업의 역량 강화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주제로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